옛 지난 땅을 다스리던 6마을 우두머리들이 강가에 모여 왕을 정하고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더니 그 안에 하얀색 털을 가진 말 한 마리가 엎드린 것이 보였습니다. 흰말 옆에는 붉은색 알이 놓여 있었는데요. 우두머리들이 붉은색 알을 깨뜨리자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알에서 나오자 아이 몸에서는 빛이 나고 새들이 몰려와 춤을 추고 해와 달이 더 밝아지는가 하면 천지가 진동했죠. 이 아이가 자라 13살이 되던 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가 바로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입니다. 바가지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 하여 박씨라 했고 세상을 빛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혁거세라 하여 박혁거세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죠. 이런 설화가 현재 시대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남달랐을 겁니다. 특히 신라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왕국을 건설했으니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신라 시대의 유물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주를 고향으로 삼은 이들에게도 이러한 자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기록을 빼곡히 새긴 비석,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 경주가 아니라 포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신라를 두고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무려 992년간 56명의 왕을 거치며 한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신라는 삼국전쟁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해 통일신라가 되었고 이후 고려로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왔으니 현재 대한민국의 민족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신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주를 떠올립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신라의 유일한 왕경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긴 역사도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경주에서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와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주에서 고작 1시간 거리에 떨어진 도시 포항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포항을 생각하면 포항제철이나 과메기 정도를 떠올리지만 한국사 학자들은 포항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년수도 경주와 거의 붙다시피 한 포항이지만 경주에 비해 포항은 적어도 역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접한 덕분에 포항제철이 세워진 영일만은 신라가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였고 내륙과 해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에 경주를 지나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끝없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포항제철이나 과메기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이 평야입니다. 즉 신라시대 이 드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곡식은 대부분 경주로 보내졌을 것이고 경주가 1000년의 시간 동안 신라의 왕경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포항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시선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의견을 뒷받침해 줄 만한 유적이나 사료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09년까지는 말이죠. 2009년 5월 1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9년 당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상점벽해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넓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전부 헐고 굴삭기 여러 대가 투입되어 배수로 공사를 위한 터파기가 시작됐는데요. 굴삭기는 땅에서 나온 흙을 전부 도로 끝에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는 유독 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돌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주민이 있었죠. 김원도 씨인데요. 사실 김원도 씨가 이 돌들을 유심히 지켜본 것은 유물을 발굴한다거나 보물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집 정원에 가져갈 넓고 평평한 돌을 고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의 눈에 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좋게 1m는 넘어 보이는 이 돌을 가져가기로 결정하고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집 정원까지 가져가 물청소를 시작했는데요. 돌에 켜켜이 쌓인 흙이 쓸려져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김 씨는 이상한 낙서가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흙 사이사이로 일부러 글씨를 새겨둔 것 같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다급한 마음에 물세기를 조절해 돌을 전부 씻겨낸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분 받침으로 쓰려고 가져온 돌에 빼곡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가 아니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이 돌에는 도대체 무슨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예사롭지 않은 돌이라 생각한 그는 즉시 경북 매일신문사에 근무하는 오랜 친구 이창현 국장에게 제보했는데 당시 이 국장은 이 비석이 흔히 출토되는 톡이나 그런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원도 씨는 제발 와서 좀 확인해 달라고 재차 부탁해왔고 카메라 기자만 현장에 도착해 사진을 찍어갔죠. 사진을 받아본 이 국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포항에서 발견되던 톡이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종류의 유물이었고 결국 포항의 향토사학자들에 의뢰해 비문 판독에 나섭니다. 현장에서 이 비문을 탁본 후 판독하기 시작한 사학자들은 비석은 약 5, 6세기경 제작됐고 국보급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5월 14일 경북매일신문이 국보급 신라비석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을 보도하면서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학계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하면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판독 후 즉시 포항시에 공식 신고가 이뤄졌고 포항시는 이튿날 문화재청에 보고함으로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한국사에서 귀중한 국보급 자료를 지켜준 공로를 인정받은 김 씨는 문화재청으로부터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석은 한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선 정밀조사 결과 이 비석은 빠르면 441년, 늦어도 501년에 건립된 비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한 덕분에 12행에 걸쳐 기록된 203자의 글자 중 188자가 해독됐습니다. 내용은 신사년 무렵 과거 모단벌의 것을 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이 빼앗았는데 이를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말썽을 벌이는 자에게는 중죄를 내린다는 현재로 치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신라 관등제의 성립 과정, 신라 육부의 내부 구조, 신라의 지방 통치와 분쟁 해결 절차, 궁의 의미, 사건 판결 후 재발 방지 조치 등 신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 신라사 연구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평가받았는데요. 그런데 비석 하단 두 글자를 본 학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석 하단에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중죄를 내린다라며 중죄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정확히 20년 전인 1989년 포항에서 이 두 글자가 적힌 비석이 발견됐었기 때문입니다. 포항 냉수리 신라비입니다. 1989년 밭을 갈던 농부에 의해 발견된 냉수리비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에서도 중재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이 비문 역시 재산 다툼을 다룬 것으로 중성리비와 내용이 상당히 흡사한데 냉수리비는 건립 연도가 50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리비의 경우 비문 첫머리의 신사년을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441년설과 501년설이 있었는데 비문의 형식, 문체, 글자의 용법, 관용구 등이 냉수리비와 거의 같으면서 이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501년설이 유력합니다. 즉 먼저 발견되었던 냉수리 신라비보다 최소 2년 일찍 제작된 것으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이라는 의미가 되죠. 원래 이 비석은 처음에는 발견된 지역을 학성리라고 인지하여 포항 학성리비로 알려졌지만 정밀 측량을 통해 출토 지점의 행정구역이 포항 중성리로 밝혀지면서 포항 중성리 신라비로 정식 명명됐습니다. 현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관 조치되어 보관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석비로 보물 제1758호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4월 22일 국보 제318호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래된 비석이라 해봐야 재산분쟁 내용일 뿐인데 이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해당 비석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체계는 물론 당시 지역에 대한 정보, 금전 가치, 심지어 풍습과 문화까지 엿볼 수 있듯 판결문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담긴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의 많은 것들을 비석 하나에 담고 있었죠. 공사장 폐기물로 혹은 화분 받침대로 쓰일 뻔했던 수천 년 전 보물이 아주 우연히 세상의 빛을 본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우리 땅 어딘가에서 고대사의 의문을 풀어줄 유물들이 우연을 가장해 세상의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